Everyone I know, everyone I know is sad. 형이 있는 병원과 내가 사는 집과는 같은 동네입니다. 순천이 고향인 우리 가족은 형이 결혼하면서 어머니마저 서울로 올라와 함께 살았습니다. 약수동에서 옥수동으로 다시 부천으로 이사해 역곡에서 터를 잡은 셈입니다. 어머니와 나와 남동생은 오랜 세월 형 집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결혼한 누나도 바로 옆 동네 살고 세상 떠난 누이만 수원에서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동생도 형이 사는 아파트 바로 아래층으로 입주하다 보니 식사도 늘 함께하는 때가 잦았습니다. 내가 사는 집만 몇 골목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도의지에서 살면서도 어머니와 형을 중심으로 우리 가족은 한데 모여 늘 부대끼며 살아온 것입니다. 이젠 그 끈끈한 가족의 정이 허물어진 기분입니다. 가족의 기둥이 무너진 것입니다. 집을 나서려 할 때 엊그제처럼 또 호주머니에서 묵주가 떨어집니다. 한바탕 풍랑이 일 것 같아 마음을 단단히 여민 채 병원으로 향합니다. 형에게 환영이 회오리 치는 걸 보면 주기적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밤 묵주기도를 호흡하듯이 하게 될 것입니다. 거친 발악 정도는 아니지만 환영은 형에게 계속되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게 환영은 부글부글 괴고 있습니다. 주변 모든 소음을 눈앞에 펼쳐지는 환영으로 끌어들입니다. 틀림없이 또 한바탕 전쟁을 치러야 할 듯합니다. 조용히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형을 예의주시합니다. 형을 더 예민하게 하지 않기 위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옆 침대 할아버지가 심한 기침을 하시자 형은 그 할아버지가 에이즈 환자라며 불쾌해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면서 자리를 옮겨야겠다며 침대에서 자꾸 내려오려고 합니다. 형이 복용하던 기토산을 에이즈 예방약이라고 속여 먹게 하니 조금은 안심한 듯합니다. 침대 밑으로 무엇인가 자꾸 기어들어온다고 해서 얼른 막아주었습니다. 형의 혼돈을 따라 응해주니 오히려 누그러집니다. 오늘따라 병실이 몹시 소란합니다. 형이 환영에 시달리며 고통스러워할 때는 주변 소음이 짜증을 일으킵니다. 모두 잠들어야 할 시간이지만 복도에서도 앞 병실에서도 소란되는 것이 신경을 곤두서게 합니다. 간호사와 보호자가 위급하게 나누는 이야기, 보호자들끼리 주고받는 대화나 보호자의 울음 섞인 목소리들이 형을 더욱 예민하게 하여 불안에 떨게 합니다. 그럼에도 형은 더는 과격한 행동 없이 환영의 터널에서 벗어나 새벽녘 잠이 듭니다. 4월의 새벽바람이 겨울바람 흉내를 냅니다. 창문을 두드리고 나뭇가지 사이를 이리저리 휘젓고 다니며 소리를 답니다. 매일 아침 찾아주는 만유의 신부님이 고맙기 이를 데 없습니다. 다음날 동생이 할 이야기가 있다며 저녁을 먹자고 합니다. 할 이야기가 있다는 동생 말에도 행여 또 무슨 일이 벌어졌나 싶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어머니도 저녁을 드셔야 해서 음식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고기와 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두끼 금식과 금주 중이라 적당한 핑계를 대고 술과 밥을 피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어머니가 먼저 자리를 뜨자 동생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빗길에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탄 청소년 형제를 치어 다리 골절상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피해자 형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소리에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마음 여린 동생이 이틀 동안 끙끙 앓다가 겨우 내게 털어놓은 모양입니다. 어머니께는 말씀드리지 말라는 당부를 덧붙입니다. 처음 있는 일이라 마음고생이 컸을 것입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배상 문제는 별개이지만 피해자의 부모가 은근한 협박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겨우 15세 아이에게 오토바이에 동생을 태워 빗길에 내보낸 부모 자신과 실은 생각하지 못한 채 두둑이 합의금을 뜯어낼 태세입니다. 병원으로 돌아오니 마음이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잘 해결될 거라 애써 위안을 합니다. 자정이 넘어서자 형이 신음을 토해냅니다. 이를 앙다물고는 고개를 좌우로 젓습니다. 때마침 병실로 들어온 간호사가 통증이 심해질 것 같다며 진통제를 좀 놓자 합니다. 나는 아무 대답도 못한 채 간호사의 처분대로 따릅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무기력한 내 자신을 느낍니다. 진통제의 강도가 높아진 모양입니다. 형은 잠시 후 수면으로 빠져듭니다. 잠든 형의 부스러질 듯한 얼굴을 들여다보기조차 힘이 듭니다. 형의 눈이 충혈되면 내 마음엔 피가 흐릅니다. 이른 아침 침대 곁에서 조용히 기도를 하는데 무슨 연유인지 형이 눈물을 흘립니다. 잠시 맑은 정신이 되어 무언가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형의 눈물을 가만히 닦아줍니다. 형의 눈물을 본 내 정신이 혼미하여 힘없는 내 손이 자꾸 떨립니다.
형을 달래줄 그 어떤 것도 떠올리지 못합니다. 그 눈물의 의미도 모릅니다. 형의 눈물이 그나마 남아있는 내 힘을 쓸어내리고 믿음이 남겨주신 희망의 불씨가 꺼질까 두렵습니다. 병실을 나서는 내게 형이 수고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전율을 일으킵니다. 병실에서 생활하는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입니다. 형은 그런 말을 할 힘이나 정신이 없었으니까요. 어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는지 너무나 놀랍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난다면 이런 기분일까요? 나는 병실을 나가려다 말고 형에게 다가가 가만히 안았습니다. 울음을 참는 게 참 힘이 듭니다. 형을 좀 더 안고 있으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아 그만 떨어졌습니다. 병실을 나서자 본물 터지듯 눈물이 쏟아집니다.